자, 왔어? 문제도 풀었어? 채점도 했어? 채점은 안 했어? 어차피 근데 너 말고 숙제 해온 애가 없어가지고 어제 애들은 다 해왔는데 왜 오늘 애들은 그런가? 어제 애들 심지어 니네보다 한 살 어린 애들인데 왜 당장 고등학교 가려는 데는 그렇게 급한 마음이 없는데 고등학교 아직 안 가는 애들은 급해갖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그거 이상하지 않아? 걔네들은 압박감이 왜 있어 걔네가? 니네가 압박감을 느껴야지. 이상한 이야기하고 있어. 야, 너네가 더 급해. 니네는 재수도 못해 거기들아. 알잖아. 니 재수도 못해. 어? 그치. 교육과정 바뀌는 것도 있고 수능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 어떡할 거야. 지금부터 니들 목숨 걸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숙제 안 하려고 할 거야. 그래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때문이냐면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스스로 이제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이유는 내가 공부에 대해 진지한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 니들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 있잖아.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요? 그치?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아?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야.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때? 어디다 쓰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이 공부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왜? 어차피 배우는 방법은 어느 방법이나 똑같고 어떤 거나 똑같아. 즉 이거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이걸 통해서 니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네 연습하는 거야.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그래서 너네 예전부터 항상 이야기했잖아. 중학교 때는 우리 뭘 해야 된다. 공부법을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수업 들었을 때 내가 한 번씩은 꼭 이야기했잖아. 그치? 근데 너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2달밖에 안 남았어. 2달 안에 공부법을 어느 정도 다듬지 못하면 고등학교 가서 진짜 피똥 싼다.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천하는 공부법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오늘 배울 뉴턴 운동법. 뉴턴의 운동 법칙이 튀어나오게 된 공부법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서양 과학에 대해서, 과학사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이 과학이라는 게 맨 처음에 이제 누가 이 서양 과학을 지배를 했었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서양 과학을 지배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난 뒤에 중세 암흑기가 끝나갈 무렵쯤에 그 누군가 등장을 했냐? 이 물리학 쪽에서 갈가리 형님이 등장을 합니다. 갈가리 형님. 누굴까? 그렇지,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가리 형님이 등장을 하셔요. 그럼 이 형님이 등장해서 뭘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냐? 실존적으로 천체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우리 맨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망원경을 이용해서 측정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갈릴레오 위성, 목성이 이제 여러 개의 위성들, 분석인가? 어쨌든 그런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됐잖아. 그치? 근데 이제 갈릴레오 형님께서는 하늘에 좀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이 천체를 연구를 하는데, 근데 보니까 이 위성들이 목성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어떤 게 궁금했을까? 도대체 어떤 힘이 걔네를 붙잡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중력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피사의 사탑 사고 실험이 나오는 거지. 뭔지 알아? 피사의 사탑 사고 실험? 무게 똑같은 거 두면 아니, 그게 다른 거지. 다른 거 두 개를 피사의 사탑 꼭대기에서 떨어뜨린다고 하자.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떨어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 당시 상식으로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물체가 늦게 떨어진다고 배웠다. 그러면 이 두 물체를 실로 연결을 줄로 묶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네가 떨어질 때 하나는 빨리 떨어지고 하나는 늦게 떨어질까? 아니면 둘이 같이 떨어질까? 같이 떨어지겠지. 묶여있으니까. 맞아? 근데 그러다가 이 줄이 끊긴다고 한다면 얘의 속력이 갑자기 느려질까? 라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막 갖는 거야. 그리고 이게 끊어지는 거랑 얘네가 붙어있는 거랑 사실상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 애초에 끊어놓고 떨어뜨릴 때랑 붙여놓고 떨어뜨릴 때랑 뭐 마법이야? 붙이면 갑자기 더 빨리 떨어지고 떨어뜨리면 뭐 천천히 떨어져? 그럼 우리가 이제 위에서 떨어질 때 죽기 싫으면 옷 다 벗고 그냥 떨어지면 안 죽을 수 있는 거야? 11층에서 떨어져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이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아래로 잡아당겨지는데 이때 떨어지는 거는 질량이랑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자유낙하 운동이죠. 이거 이제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갈릴레오 갈릴레이란 말이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빠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귀족, 나중에 귀족인데 처음에 귀족이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굉장히 공부적으로 천재적인 사람이었어. 근데 천재의 특징은 뭐야? 정말 응? 뭐라고? 죽는다? 일찍 죽는다고? 아이 그 말고 오래 살았어 뉴턴은. 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천재 특징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하나에 파고드는 게 좀 세. 근데 이 사람이 하나에 꽂혔어. 누구한테 꽂혔냐? 갈릴레오의 사상에 꽂힙니다. 그러면서 갈릴레오가 연구했던 이 중력이라는 거, 힘이라는 거에 매력을 느껴. 그래서 이 힘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그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 이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할 거고 어제 뉴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자, 뉴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이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봐야 돼요. 뭐에 대해 보자? 힘. 힘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포스. F를 씁니다. force. 그쵸? 이거 이제 유형의 힘, 무형의 힘, 무형의 힘, 그 직접적인 편치가 없더라도 작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포스라고 하는데 이 힘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가 들어가느냐? 물체의 이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정의죠.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뭐라고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여기서 이제 물체 모양이 바뀌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모양이 바뀌는 거는 딱 하나밖에 안 봐. 어떤 거냐? 용수철. 탄성이 바뀌는 것밖에 안 보고 일반적으로 뭘 본다? 이 운동 상태에 집중해서 힘을 분석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나타낼 때 힘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무슨 요소? 힘의 3요소. 참 과학은 3을 좋아해. 과학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긴 해요. 3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힘의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작용점이야. 이 작용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힘이 어디에 작용하는가? 어디에 작용하는가? 어디에 작용하는가? 그다음 두 번째, 작용점에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힘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힘을 줬다라고 하면은 뭔가 애매한 표현이 됩니다. 왜? 물체에 힘을 줬다라고 했을 때 이 물체 어느 쪽으로 힘을 줬는지 궁금해지잖아. 그런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방향은 힘의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 가장 중요한 크기가 되겠죠. 작용점, 방향, 크기. 그래서 힘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항상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힘에 대해서 나타내는 걸 딱 보면은 어떤 물체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뭐 아래쪽으로 100N의 힘이 가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글로 써져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읽기 싫어하는 그 글 있잖아. 근데 거기서 힘과 관련된 문구가 있다면 뭘 찾아야 된다? 작용점과 방향과 크기를 찾아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분석할 때 이 세 개만 찾으면 힘에 대해 완벽히 분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힘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힘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글자로 나타내는 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힘의 표현 중에 화살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죠. 사실 이건 옛날부터 많이 써왔던 거니까 뭐 잘 알 테지만 화살표라는 거는
근데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여기 점 찍힌 부분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가 작용점이에요. 뭐라고? 점 찍힌 부분이 작용점. 그 다음 화살표의 방향이 뭐가 되느냐? 힘의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힘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힘의 방향, 힘의 크기, 그리고 작용점까지 모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화살표를 가지고 힘을 표현한다, 표시를 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힘의 단위가 있습니다. 힘의 단위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쓰는데 오늘 배울 뉴턴 운동 법칙 만들어낸 I자 뉴턴이 있고요. 우리 책에는 이제 킬로그램 F라고 해가지고 킬로그램 힘, 뭐 킬로그램 중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걔는 무시해도 돼. 걔보다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좀 더 좋은 표현이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뭐야? 가속도의 단위,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 그래서 얘를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힘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뉴턴은 뭐냐? 뉴턴은 원래 이제 그 나중에 만들어진 개념들 있죠. 옛날에는 힘의 단위라는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힘이 얼마나 세냐 이런 거 몰랐다고. 그치?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힘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하게 됐을 때, 그렇게 뭔가 새로운 개념이 생겼을 때 우리는 과학자의 이름을 쌓아서 이름을 많이 짓죠, 단위를.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볼트나 암페어, 그 다음에 옴 이런 것들도 전부 과학자의 이름에서 따온 거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 때 나중에 몇 주 뒤에 전기 파트에서 배울 웨버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도 과학자의 이름을 따오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처음 많이 알긴 하지만 사실 과학자 이름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거 이제 좀 중요하죠. 자, 이걸 이제 내가 좀 풀어서 썼는데 이거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죠. 책에는 그냥 물체 여러 힘이 작용할 때 모든 힘을 합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걸 왜 합하냐에 대해서 이제 내가 써준 거야. 여기 보면은 여러 힘이 몇 개의 물체에 작용할 때 하나의 물체에 작용할 때, 그렇죠? 실질적으로 관측되는 운동 변화는 몇 가지다?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같은 걸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하면 양쪽에서 내가 이거를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지금 보면 이게 뭐 움직이고 있어 안 움직이고 있어? 안 움직이죠. 근데 나는 분명히 양쪽으로 힘을 주고 있거든. 그럼 얘한테 힘이 안 가해지고 있는 거야?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야?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얘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면 운동은 어때요? 변화가 없지 지금. 변화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 힘들이 서로 상쇄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가 이제 한 손으로 들기는 거 어떻게 돼? 양손으로 들죠. 이 양손으로 든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만큼 힘을 더 줬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한 손으로 들 때랑 양손으로 들 때랑 똑같은 방향으로 하면 힘을 뭐 할 수 있다? 더 할 수 있다.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힘이라는 거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뭐라고? 뭐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렇죠. 힘은 계산이 가능하다. 근데 원래 힘의 계산 방법은 다양합니다만 우리가 물리학 1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덧셈과 뺄셈.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옛날 문제를 배웠으면은 그 삼각형법이랑 뭐 평행사변형법 해가지고 서로 각도가 그 평행하지 않은 수직도 아니고 평행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애들 길이 재는 것까지 했는데 물투가면은 좀 해요. 뭐 살짝 하긴 하는데 근데 물 원에서는 그런 거 다 빼버리고 뭐만 한다? 덧셈, 뺄셈만 한다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자. 여기 이제 A라는 물체가 있어요. A라는 물체가 있고 이 친구가 이쪽으로 5N만큼 힘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5N 힘도 작용하고 있다. 그럼 이 물체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몇 N일까? 10N. 반만 맞았죠. 오른쪽으로 10N. 그쵸? 여기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몇 N이라고 한다? 오른쪽으로 10N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방향이 중요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어떤 경우야? 같은 방향이면 뭐 한다? 더 한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A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7N, 반대쪽으로 5N이라고 해보자.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몇 N? 그쵸? 오른쪽으로 2N만큼 작용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그쵸? 반대 방향이면 빼주는데 어디서 어딜 빼야 돼? 큰 쪽에서. 그쵸? 작은 쪽을 쓴다라는 거지. 반대 방향이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준다. 그러면 방향은 자연스럽게 누구 쪽의 방향이 메인이 되겠어? 그쵸? 큰 쪽의 방향이 남게 되겠죠. 물론 작은 쪽에서 큰 쪽을 빼도 돼요. 대신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뀐다는 걸 주의하자. 방향이 바뀐다는 걸 주의하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쓸 때 어떻게 했어? 한쪽을 플러스로 잡고 한쪽을 다른 쪽을 마이너스로 잡고 이제 쉽게 계산을 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세 가지 이상의 힘이 작용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이상의 힘이 한 번에 작용하고 있어.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 뭘 고민을 해? 고민할 필요도 없어. 다 빼면 안 되지. 그냥 1, 2번 섞은 거야. 섞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더해주고 왼쪽은 왼쪽끼리 더한 다음에 그 다음 큰 쪽에서 작은 좀 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면 돼. 그쵸? 그럼 오른쪽으로 몇 N 해야 돼? 7N. 왼쪽으로? 그쵸? 그럼 합치면 얼마야? 0. 그리고 이렇게 합쳤을 때 0이 나오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알짜임 0인 경우고, 이거를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힘의 평형이다. 오케이? 그럼 물체의 알짜임이 0이라는 건 움직임이 없을 때거든. 움직임의 변화가 없을 때. 그래서 움직임의 변화가 없을 때 힘의 평형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움직임이 없다는 게 정확히 운동 변화가 없는 거고, 운동 변화가 없으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멈춰있는 거, 두 번째는 어떤 거? 계속 움직이는데 우리가 무슨 운동한다 그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등속 직선 혹은 등속 도움 운동. 그 경우에도 어떤 거다? 힘의 평형 상태다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힘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물리 원을 하기 위해서 더 정확히는 이제 물리 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 가지 힘과 관련된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되는 거에 있어서 그냥 기본적인 사항이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을 요걸 이제 생각하면서 역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물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그러면 얘는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을까? 중력이 있고요. 끝? 그쵸? 뒤쪽에 위쪽으로 빨간색이 일단 합력으로 가자. 그래서 위쪽으로 공기 저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어때? 얘가 실제로 중력보다 더 작은 힘을 받기 때문에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만큼 안 나온다는 걸 분석할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현재 물체 운동 분석을 할 때, 그리고 얘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할 때 우리가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빗면에서 얘가 있어. 얘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마찰력? 마찰을 무시한다고 하는 거죠. 야, 빗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 중력이 있겠죠.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해. 근데 중력 방향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럼 어떤 힘이 하나 더 작용을 합니다. 어떤 힘이 작용을 할까요? 공기저항 아니야. 무슨 힘이 작용을 하느냐? 우리가 이거는 접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면에 접촉하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인데, 수직항력이라는 게 작용해요. 무슨 힘? 수직항력. 얘가 이쪽이 이제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 그랬을 때 이거에 정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 길이가 서로 같게 수직항력이 작용한다고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힘의 방향. R자임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내가 아까 말했던 평행사변형법인데,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는 거야. 이게 R자임. 이게 수직항력. 이 수직항력 같은 경우, 그리고 이 평행사변형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막 계산해라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어느 정도 할 줄은 아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얘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거든. 그리고 이런 표현 나와요, 실제로. 이 빗면에서 미끄러지는 물체 같은 경우는 R자임의 크기가 중력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해. 그럼 중력보다 무조건 어떻다? 작다라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갖고 왔어?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원에서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문제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개념 같은 것 설명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힘을 분석하고 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공부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지우개가 없네요. 잠깐만, 지우개 하나 빌려. 자, 계속 해봅시다. 그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저기 서울대 교수 중에 황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문인가?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어. 그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아마 지금은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이제 책을 써요. 책을 쓰고 이제 그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시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을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몰입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뭐에 대해 주장한다? 몰입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몰입을 하면 천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난 솔직히 그것까지는 하고 모르겠어. 천재 될 수 있다고 믿지는 못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뉴턴이 운동 법칙을 발견한 거는 그 몰입의 시간에서 발견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법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래쪽 뉴턴의 운동 법칙 같은 경우, 이게
이게 이제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이제 뉴턴은 뭐에 관심이 많았다 그랬어요? 힘에 관심이 많았다 그랬지. 맞아? 근데 그 힘에 관심이 많더라도 자신만의 시간은 없었어요. 왜? 천재기 때문에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막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 없었어. 조교인가 교수인가 해가지고 막 했단 말이야. 대학 생활하면서 막 그 학생들이랑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흑사병이 돌아요. 흑사병 뭔지 알죠? 흑사병이 돌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학교가 폐쇄가 돼요. 이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죽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가 폐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작 뉴턴이 어떻게 되느냐? 시골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한 3년 정도를 집 밖에 탈출을 못해요. 나오고 싶어 못 나가는 거지. 왜? 나갔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날 죽으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목숨은 아깝잖아.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뭐 하기 시작해? 심심하기 시작해. 물론 여러분은 납득이 안 되겠지. 집에 있으면 컴퓨터 게임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도. 근데 그 시대에 컴퓨터 게임이 어디 있고 스마트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뭐예요? 할 게 없으니까 생각을 하기 시작해. 상상을 하기 시작해.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이 되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상상을 많이 하잖아. 그치? 앞에서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들린다 하면서 이제 핸드폰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까 뭐 했었지 하면서 집에 두고 온 게 뭐가 있지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했던 게임에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뭔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창의적인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죠. 아이작 뉴턴한테는 흑사병 때문에 3년 동안 그 집에 갇혀 있었던 그 시절이 바로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실제로 그 발견해낸 수많은 법칙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대부분이 언제 나왔냐면 그 시기에 나왔어요. 얘도 그때 나오게 돼요. 근데 내가 방금 전에 이제 혼자 있는 시간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잠시 내려놓고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공부의 효율이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이 좀 더 창의적으로 바뀌고 창의적이어야 응용문제 푸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뉴턴 공부법 뭐야? 세상 바다를 단절시키자. 응? 휴대폰을 끄는 것도 괜찮죠. 근데 솔직히 휴대폰 꺼도 우리 금단현상처럼 자기도 모르게 켜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핸드폰을 바보를 만드는 어플 같은 게 있어요. 디지털 디톡스 뭐 이런 어플이 있어. 그걸 이용해서 특정 시간에 아예 핸드폰 작동이 안 되게 막아버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초등학생 시절이면 부모님이 보통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잖아, 중학교 때까지는. 근데 보통 고등학교 가면 이제 이걸 풀어주잖아. 아닌가? 안 풀어주시나? 그럼 너가 못 믿어서 그런 거야. 신뢰를 줘야지. 근데 보통은 이제 신뢰를 주게 되면 풀어줍니다. 그쵸? 근데 안 풀어주는 게 나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건 이제 부모님들 교육관이니까. 근데 어쨌든 요거를 이제 스스로 설정을 하는 거지. 내가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내 의지가 너무 약하니 물리적으로 아예 못 쓰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그쵸? 솔직히 휴지폰 쓰는 거 쪽팔려서 좀 그렇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써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바보를 만들면 돼요. 내가 지금 그 어플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 노코딩으로 해가지고 약간 노코드라고 해서 내가 직접 개발 안 하고 AI를 이용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개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 코딩 공부를 안 하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다시 코딩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나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내가 더 훨씬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 그거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료로 배포해줄게요. 써봐.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왜냐면은 뉴턴이 3년 동안 갇혀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이상해지냐? 철학적 사고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적 사고가 뭐예요? 대표적인 거 있잖아.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는 한 사람인가? 그것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돼요. 뭐에 대해서 던지냐? 이 사람이 이제 천재니까 뭔가 하나 빠졌다 그랬잖아. 그 빠진 부분이 힘이라는 과목이야. 그래서 이 힘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였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에 대한 답이 첫 번째 운동 법칙으로 나타나요.
제 1법칙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정확히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야,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지?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이때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되느냐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러느냐. 일단 첫 번째, 멈춰있는 애는 어떨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겠죠. 맞아요? 계속 멈춰있겠죠. 그치? 그래서 멈춰있는 애는 계속 멈춰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던 애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계속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의 방향이나 빠르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뭐라고? 정지를 유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등속 운동을 한다. 그래서 정지를 유지하거나 운동을 유지한다. 정지를 유지하거나 운동을 유지한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뭐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하느냐? 요걸 이제 한 대 묶어서 운동 상태를 뭐한다? 유지한다는 거죠.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 뭐가 가해지지 않았을 때?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거는 모든 물체가 다 똑같다라는 거지. 그리고 아이작 뉴턴은 이 물체들이 이렇게 힘이 없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이름을 하나 붙이죠. 뭐라고 붙여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 관성이 작용했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작용했다? 관성이 작용했다. 그래서 제1법칙은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얘를 부를 때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법칙? 관성의 법칙.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는 어떤 걸 유지하려고 한다? 현재 있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이작 뉴턴이 이 관성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따왔냐면은 물론 아이작 뉴턴이 만든 언어인지는 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 어원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 라틴어에서 출발을 해요. 수많은 영어가 그랬듯이. 그리고 그 라틴어의 뜻은 게으름입니다. 뭐라고요? 게으름. 게으름의 정의가 뭘까? 어떤 게 게으른 걸까? 나태함. 그거는 게으름을 한자로 쓴 거잖아. 정의가 뭘까? 게으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5살짜리 어린이한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수많은 심리학자들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름이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나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게으른 친구들이 있어. 어떤 친구들이냐? 공부량을 늘리지 않는 친구들. 딱 유지하는 친구들. 더 정확히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 그게 게으른 거야.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야. 왜? 내가 이 이상을 하면 힘드니까. 힘듦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게으름이란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내가 이거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 철학적이라고. 그래서 약간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이거 할 때는. 어쨌든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거, 게으름이라는 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물질의 성질이라는 거고, 이 관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관성은 변하기 싫어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성이 크다 작다를 나타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어떨 때 변하기가 힘들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젠슈타인이 정의를 게 뭐냐? 관성의 크기는 그렇죠. 뭐에만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이게 사실 얘는 제 2법칙이랑도 연관이 되긴 해요. 이 세 개가 다 자기들끼리 연관이 다 있어.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뭐야? 관성의 크기는 어떻다? 뭐에 비례한다?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이 2배가 되면 관성도 2배가 되고, 질량이 3배가 되면 관성도 3배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제 아이젠슈타인이 상상만 해가지고 나온 거면은 법칙이란 말을 쓰지 않겠지. 그럼 우리가 이 관성을 직접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그렇죠. 달리는 버스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봐 봐요. 그럼 내가 앞으로 100%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다가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스탑하면 그럼 이렇게 넘어진다고. 꼬꾸라진다고. 그럼 뭐야? 내 위에 있는 몸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발이 붙잡히니까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잖아. 이것도 관성이죠. 반대로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다리가 갑자기 누군가가 걷차는 거지. 그 나와봐 뭐라 그러지? 와사발이라고 그러나? 뭔지 알아요? 이렇게 어깨를 잡고 다리를 이렇게 걷어버리는 거. 이걸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정지 관성이 있는데 아래가 걷어지니까 그대로 넘어지는 거죠. 관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래를 걷는 순간 우리는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차이만 위문도 같이. 근데 실제 그렇게 움직이면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근데 빠르게 움직일수록 속력을 멈추는 게 힘들던데요. 그럼 이 관성 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관성이라는 거는 운동 변화를 방해하는 거랬지. 그쵸? 근데 그 운동 변화의 정도는 속도의 차이를 가지고 봐야 돼. 무슨 말이냐?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멈추는 데까지 큰 속도가 필요하잖아. 변하는 속도가. 그치? 맞아요? 근데 속도가 느리면 요 정도만 줄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 요 정도 줄이는 데 필요한 힘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이는 데 필요한 힘이랑은 같다고. 똑같은 간격이면.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둘 다 멈춘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빠르게 움직일수록 멈추는 게 힘드니 관성이 더 크네 라고 착각을 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관성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질량에만 비례하는 거야. 속도의 크기에 비례해야 돼? 안 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고2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번 주에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알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질량도 늘어나요.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고전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 내에서도 단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속도에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속도와 무관하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이 힘의 크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식도 있습니다. 식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거 좀 주의해야 돼요. F는 MA로 표현을 하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여요. 마이너스 의미는 뭘까?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이 작용한다는 거야. 뭐라고?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이 작용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차가 왼쪽으로 갑자기 틀면 오른쪽으로 몸이 기울는 거고 오른쪽으로 갑자기 틀면 왼쪽으로 몸이 기울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튕겨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왜? 가속을 오른쪽으로 받았으면 왼쪽으로 우리가 관성이 작용하는 거고 왼쪽으로 받았으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쵸? 정지에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가면 뒤쪽으로 작용하는 거고 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앞쪽으로 작용하는 거고 왜? 멈춘다는 건 뒤로 가속을 받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항상 방향이 힘의 반대 방향 관성의 방향은 가속도의 반대 방향이다라는 의미로 F는 마이너스 MA를 써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법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었다. 자 그 외에 관성이라는 현상 이런 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고 실험이 최초의 이 등속도 운동에 대한 실험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그 내용은
단순하니까 그리고 앞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개념 확인만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힘은 물체 모양이나 뭐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자, 그다음 2번. 한 물체에 제공하는 모든 힘을 합한 것을 뭐라고 한다?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아, 이건 내가 말 따라 안 했었구나. 합력이라는 거는 두 힘 이상의 힘을 합친 걸 합력이라고 하고요. 그 힘을 전부 합쳐서 더 이상 새로 합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 알짜 힘이라고 해요. 19페이지, 19페이지. 없어? 19페이지. 운동량을 표현까지 줬어. 이거 뭐야? 저번에 이거 줬는데. 잠깐 내가 지난번에 뽑은 거랑. 내가 지난번에 이거 줬다고? 그래? 그렇단 말이야?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는 내가 준 게 아닌데? 다른 건데? 지금까지 뭘 보고 있었던 거야 너? 이거 그 통합과학이잖아 이거는. 자, 이거야 이거. 그쵸, 여기 유청운동법칙이 있어.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일직선상에서 한 물체에 제공한 두 힘의 크기가 방향이 반대일 때 두 힘은 무슨 관계다? 평형 관계가 된다라고 했죠. 힘의 평형 관계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물체가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는 속력이 어떻고 일정하고, 그렇죠? 방향이 어떻게 되는 운동이야? 계속 변하는 운동이죠. 그리고 이때 내가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항상 뭐다? 수직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케이? 그럼 수직이면은 뭐가 변하지 않는다? 속력이 변하지 않고. 그 다음 뭐가 변한다?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한다. 자, 그 다음 물체가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거 뭐라고 부른다? 간성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거나 등록 축소 운동하는 경우 물체 적용한 알짜힘은 얼마다? 0이다. 0.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합시다.